얼마 전 젊은 꼰대가 온다라는 책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젊은 꼰대가 있다. 늙곤 가니 젊곤 왔네요. 라는 신문 기사도 있었죠.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오늘의 단어로 꼰대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늘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꼰대라는 단어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할 것이죠. 어원을 보면 영남 사투리인 꼰대기와 프랑스의 꽁트에서 유래되었다는 몇 가지 설들이 있고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가 꼰대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이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60대, 70대, 80대 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린 시절은 전기불 혜택이 없었던 등잔불 세대였고 책가방이 없어 보자기에 책을 싸서 허리에 차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던 보자기 세대였고 낮에는 가사일과 농사일을 돕고 밤이 돼서야 숙제를 해야 했던 말 그대로 주경야독 세대로 모두가 존경받아야 할 세대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이 들은 사람은 꼰대라는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 의미보다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가 직장 내에 젊은 꼰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고 젊은 꼰대의 비율은 약 27%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꼰대들이 상사를 꼰대라고 하면서 자신도 그들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꼰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워서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조직 문화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꼰대 습성이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주위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 양식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꼰대에 관한 몇 가지 자료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제목을 퇴직 전후 꼭 버려야 할 꼰대 기질 나는 어떤 유형일까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퇴직 전후 꼭 버려야 할 꼰대 기질 첫 번째 유형은 동네 반장 유형입니다. 동네 반장 유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독 관심이 많으며 불필요한 참견을 많이 한다는 특징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만나는 공식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소소한 개인 사생활을 묻거나 이에 대해 조언을 한다는 목적으로 충고와 지적을 자주 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 꼭 버려야 할 꼰대 기질 두 번째 유형은 기숙사 사감 유형입니다. 기숙사 사감 유형은 주변 사람의 개성을 무시한 채 다른 사람들의 외모와 태도를 지적하는 특징을 지닌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거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법이나 기본 예절, 일상적 태도, 심지어 옷차림과 화장까지 지적하는 경우이죠. 이처럼 사소한 부분까지 시시콜콜하게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 꼭 버려야 할 꼰대 기질 세 번째 유형은 자화자찬 유형입니다. 자화자찬 유형은 은연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재산 등을 자랑하고 다니며 즐기는 유형이라 할 것이죠. 자화자찬 유형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을 비교하며 자신을 지켜 세우는 성향이 강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번 말하지 않고 몇 번을 강조하며 자신의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경우라 할 수 있죠. 퇴직 전후 꼭 버려야 할 꼰대 기질 네 번째 유형은 군대 조교 유형입니다. 군대 조교 유형은 상명하복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직장 후배가 반론을 제기하면 무시하거나 쉽게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방해하고 부서의 사기와 분위기 또한 저하시킬 수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 꼭 버려야 할 꼰대 기질 다섯 번째 유형은 나 때 말이야 유형입니다. 기성세대의 꼰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자신의 경험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 유형은 사회 변화는 무시하는 편이고 자신이 겪어왔던 경험만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와 지적을 서슴지 않으며 오직 자기 경험에만 의지한 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든다는 특징이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꼰대 구별법이라는 10가지 질문사항들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죠.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이면 자신이 꼰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을 살펴보면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한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 자기 견해만 옳다고 주장한다. 함부로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한다. 요즘 젊은 애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비꼬거나 분노하기 시작한다. 전화하지 않고 문자나 카톡으로 말하면 예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내가 너만 했을 때라는 말을 자주 한다. 아래 사람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등입니다. 그렇다면 꼰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 해답을 4가지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는 마음을 버린다. 둘째, 변화하는 흐름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셋째, 자율성을 준다. 넷째, 오지랖 금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의식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면 좀 더 편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 전후 꼭 버려야 할 꼰대 기질, 나는 어떤 유형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퇴직 후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희망 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